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행간뷰의 김선철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소 역설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대출을 조이면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 이건 꽤 직관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격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로 풀어보려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거래, 즉 유동성입니다.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 오늘 이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제약이 강화되면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뉴스에서 비슷한 패턴의 보도가 나올 때 훨씬 일관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 여건이 실제로 타이트해졌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2025년 1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 3조 2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기에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줄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격은 충분한 거래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가 적어지면 가격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직성이 생깁니다. 이건 가격이 버티는 것이라기보다 가격을 결정할 정보 자체가 느리게 쌓이는 상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거래가 줄어드는 이유를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단순화하면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입니다. 주거 수요 자체는 있지만 DSR 규제나 한도 축소 등으로 실제 거래를 실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1주택자입니다. 갈아타기 부담, 금리 비용,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매도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커집니다. 결국 수요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금융불안정 가설에서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신용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신용이 수축하면 시장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국면에서 대체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가격 조정에 앞서 유동성이 먼저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제결제위원회 BIS에서도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메커니즘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대출 제약이 강화될 때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줄어드는 현상이 비교적 자주 관찰됩니다. 이 논리를 명제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이 수축하는 국면에서는 가격보다 거래량, 즉 유동성이 먼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BIS 금융사이클 연구에서 유동성의 선행 위축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 기반 거래량은 행동 지표로서 먼저 반응하고 가격 지표는 작성 방식상 시차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전 해석에서 거래량을 선행 신호로 보는 접근이 의미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그려보겠습니다. 1단계, 신용이 확대되면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2단계, 신용이 수축하면 매수 여력이 줄어들면서 매수가 위축됩니다. 3단계, 여기에 매도까지 동반되면 거래 자체가 감소하거나 정체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곧바로 내려간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면 균형 가격의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가 크게 줄어든 시장에서는 가격이 연속적으로 조정되기보다 소수의 체결가가 가격 수준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교과서적으로 정리하면 이건 수요 공급의 동시 이동 문제입니다. 수요가 줄면 하락 압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함께 준다면 가격 조정의 방향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이 잠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단순히 매물수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체결, 즉 거래량을 통해 확인해야 더 정확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기반 집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제약 강화로 매수 여력이 축소되고 거래가 감소됩니다. 동시에 매도도 지연되면 거래 정체가 먼저 나타나고 가격 조정은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 하나만 보는 것보다 거래량의 변화를 함께 읽어야 시장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문학적 관점으로 한 단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1862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개인의 절박한 필요와 사회제도의 규범이 충돌할 때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제약되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제와 의외로 잘 연결됩니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칩니다. 자베르는 법과 규범의 절대성을 내세우며 그를 끝까지 쫓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각자의 논리가 강할수록 충돌이 깊어지고 행동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구도를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필요는 있는데 제도가 통로를 좁힌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주거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더라도 대출 규제나 승인 조건이 강화되면 행동, 즉 거래 자체가 먼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발장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있었고 자베르에게는 질서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도 이 이중 구조가 작동합니다. 개인은 주거 안정이라는 욕구를 갖고 있고 정책은 과열과 부채 확대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려 합니다. 두 논리가 동시에 강하게 작동하면 선택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거래 정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단순히 수요가 살아있다, 죽었다로 나누면 현실과 멀어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원하지만 실행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난 상태. 이것이 거래 정체를 만들고 나아가 가격 신호를 왜곡하는 조건이 됩니다. 인문학적 관점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대출, 통계 지표는 결국 사람들의 의사결정 조건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숫자 자체뿐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수요 측 제약이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거래 감소로 나타납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때는 가격보다 먼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용합니다. 거래량 원천 데이터는 국토부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은 계약 체결이라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잡히는 지표입니다. 반면 가격 지수는 산식, 표본, 집계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구조적인 시차가 존재합니다. 가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R1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거래량을 지역, 유형, 기간별로 분해해 해석할 때는 KB 데이터 허브 등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 관련 기사만 보기보다 거래량을 병행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대출 제약이 강해질수록 거래의 조건은 금리 수준보다 대출 승인 가능성과 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대출 가능 구간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구성 변화가 관측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의 단순 판단보다 거래가 성사되는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실행을 위한 첫 번째 점검 항목입니다. 거래가 적은 시장에서는 호가가 시장 가격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실거래, 즉 국토부 실거래 신고 자료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물 해석입니다. 매물이 줄었다는 신호를 접했을 때 반드시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가 활발해져서 소진된 것인지 아니면 매도가 미뤄져서 잠긴 것인지 이 두 경우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구분은 거래량 추이와 함께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기간 설정입니다. 거래량은 단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6개월 단위 추세로 보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KB 데이터 허브 등에서 기간별 거래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래량 회복 없이 나타나는 가격 급등은 시장 전반의 회복 신호가 아니라 소수 체결의 일시적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주담대 증가폭 둔화를 확인할 수 있고 국토부 실거래 기반 거래량이 먼저 위축되는 흐름이 관측될 수 있으며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가격이 즉시 조정되기보다 경직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는 가격 하락이라는 단선형 해석보다는 대출 규제가 거래 위축으로 연결된 이후 가격 조정 가능성이라는 순서로 읽는 것이 시장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간뷰의 김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